중국 그 시장 진출하려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연습하느냐고 네. 자료 준비 못 했어요. 뭐야. 그 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음, 화이트보드? 아니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나오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요? 네, 음, F5번 누르시면 돼요. 네. 됐어요. 네, 네.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네. 나풀거리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너무 아름답죠? 많이 보이네요. 출렁이는 뱃살도 보이네요. 살각이 딱 좋은 계절에 저를 불러주셔서 권현숙 스폰서님의 그 스마트한 머리를 제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아까 설명 들으셨다시피 H사에서 회사를 만난 거는 23년 정도 됐어요. 23년 정도 됐고, 그때는 되게 몸이 안 좋아서 다이어트 하려고 사실 만난 거는 아니었지만 다이어트가 됐었고, 열심히 제품 사용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잠시 쉬었다가 13년 전에 다시 이제 그 다이어트 코치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맹시입니다. 김은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anyway. 찐. 제가 20년 전에 이랬어요. 처음에 사진. 근데 10년이 경과했는데 똑같은 모자, 똑같은 선글라스를 꼈는데 선글라스가 얼굴에 묻혀 있잖아요. 음, 정말 그러니까 골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그 뉴트리션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코치니까 노력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식스팩 대회를 할 때 제가 배를 처음으로 깠어요. 배를 깐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텝업 챌린지 하면서 도전하라고 해서 전신 사진 제가 이렇게 찍고, 제출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전하시네요, 몸매는. 네네네. 전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먹는 거 좋아해서 다이어트에 늘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또 그런 H사를 만나지 않았었을까. 다이어트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가 이런 뉴트리션 클럽을 하면서 고객의 날을 했었어요. 주기적으로. 다 같이 먹고 죽자 아,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입이 미어 터져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분들이. 저도 그랬고 먹는 거 너무 좋아했고 음. 상추쌈 싸서 입에 들어가면서 다시 상추 어,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얼굴 없애지는 거 어디래요? 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푸짐한 상을 차리고 정말 이렇게 그 고객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목자 파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항상 늘 앞치마를 입고 그 손님 맞을 준비하면서 맛있는 요리해서 고객들 오면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운데 사진은 미국 본사에서 제가 처음 이런 뉴트리션 클럽을 하고 몇 년 지났는데 어떤 미국의 젊은 청년이 PM으로 말하면 아마 CL 정도의 직급인 것 같아요. 쉐이크 한 잔을 팔아서 그런 직급까지 갔다 해서 그런 미팅을 듣고 보니까 이 쉐이크 한 잔의 비밀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미팅 듣고 와서 부동산을 쫓아갔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을 찾아보니 역세권 아니면 뭐 그 상가 밀집 지역 아니면은 뭐 터미널 이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선능력에 그 이런 그 클럽을 오픈을 했는데 미국 본사에서 제가 아침 식사 시장을 본 거예요. 사실은 다이어트보다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본사에서도 모티베이션 해가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뭐든지 하면 제가 열정적으로 하는 결단도 되게 빠르게 결단을 하는 사람인데 PM을 만난 거는 거의 5년 전에 만났는데 그 선택하기까지 5년이 걸렸네요. 우리 이명희 스폰서님 어디서 뭐 하고 계셨대. 빨리 선택해서 나를 찾지. 안 넘어가요. 음. 음,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살까기의 계절이잖아요. 다이어트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보면 다이어트의 어원은 살아가는 동안의 습관, 인생을 이끌다. 이런 어원인데 다이어트란 균형 잡힌,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 그러면은 살 빼는 것이 과연 다이어트일까? 살이 빠지는 것도 다이어트, 살을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 좋은 영양을 먹어서 성장을 잘 하게 하는 것도 다이어트죠. 음, 우리 인류가 25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졌고, 사실 지금 우리의 몸은 5만 년 전에 그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먹거리가 너무나 넘쳐나게 됐죠. 값싼 재료로 많은 그 먹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4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그 유전자가 5만 년 전의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기아에 익숙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는 그 사냥이나 수렵, 채집을 하지 못하면 굶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굶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사실 임산부가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아 때부터 그런 기아에 익숙해졌던 사람이 태어나 보니 먹거리들이 너무나 풍족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거의 사육당하는 거라고 표현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육당하는 수준의 세상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성인병에 노출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른 유전자를 물려받을지라도 태어났을 때 어떤 영양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은 달라진다. 그래서 유전과 영양을 볼 때 우리 유전자는 한 30%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우리가 좋은 영양과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이어트의 올바른 이해.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다. 균형 잡힌 영양,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뜻이다. 다이어트를 하면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줄이게 되고 마른 사람은 체중을 늘리게 되며 줄이거나 늘리는 또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시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다이어트예요. 비만의 원인은 고칼로리 식생활이 주범인 거죠. 많은 값싼 재료로 고열량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현대인들의 어찌 보면 그 숙제죠. 비만의 해결 방법, 체내의 지방은 반드시 에너지로 연소시켜야 건강하게 된다. 체내의 지방은 반드시 근육 속에서만 연소된다. 체내의 지방을 근육 속에서 연소시키는 것은 A량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로서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체내의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급되는 열량이 소비되는 열량보다 적을 경우 체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사용하여 체중을 줄이게 된다. 이게 정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와는 조금 사뭇 다를 수는 있어요. 잘못된 비만 해결 방안. 저도 이랬거든요. 늘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그리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일단 닭가슴살 주문하고, 그 다음에 운동클럽, 헬스클럽에 다 등록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서는 체중을 줄일 수가 없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로리, 영양, 근육의 균형이 반드시 맞아야 한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서 비만을 해결하면 성인병이 해결됩니다. 이거는 뇌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 0.0001g이 부족해도 뇌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전에 탄수화물 가득 든 김밥도 먹고 잡채도 먹고 순대도 먹고 먹었는데 조금 지나서 배가 고프니까 또 떡볶이 사 먹죠. 그다음에 핫도그 먹죠. 그렇게 계속 그런 불균형인 식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요. 칼슘 좀 넣어줘, 마그네슘 좀 넣어줘, 아연 좀 넣어줘. 그렇게 계속 배가 고픈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양 불균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가 고픈 채로 사는 거예요. 식단의 변화를 보면 아시아 식단이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5대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있는 정말 조화롭게 갖춰져 있는 그런 식단인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정크푸드, 화학 첨가제에 범벅이 된 정크푸드가 이런 좋은 식단을 밀어냈죠.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입맛까지 바꿔버린 위험한 음식들. 그로 인한 몸속 독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독소가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식품 첨가물의 사용 같은 경우도 좀 억제가 돼야 되는데,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25kg. 근데 장기간에 암흑이 이어지면서 장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심각한 불균형이 이르렀다는 거죠.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당신. 마법의 목에 맞는 것. 그렇다면 당신의 몸속 독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지방에 축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각종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는 몸속 독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의 공격에서 우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독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크게 어떤 포이즌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으면 끓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음식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사물질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독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독소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독소를 빼내줘야지만 지방이 녹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세상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나쁜 식습관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열량과다, 지방과다, 설탕과다, 비타민, 무기질 부족, 천연식물, 영양소 부족.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균형을 잃어서 생기는 거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어떤 정말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고객님들 관리해 주다 보면 한 줌 정도 먹을까?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하는 만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비타민과 무기질 부족, 천연 식물 영양소 부족, 이런 그런 그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원리를 보면 사실 간단하거든요.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면 날씬하죠, 당연히. 그런데 적정량 섭취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유지하고,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살이 좀 찌겠죠? 근데 다이어트 유지 원리를 보면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하면 날씬해져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면 그냥 적정해지고, 적게 섭취하면 뚱뚱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유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칼로리만 줄여서 될까? 아니겠죠? 칼로리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섭취한 칼로리가 내가 뭐 하루 동안 생활했던 그런 소비 칼로리랑 같을 때는 체중 유지가 되는데, 칼로리 균형이 깨진 게 뭘까? 그냥 보면, 고객님들 보면 저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먹은 식단을 적어보세요. 해보면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간식들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땡땡땡 하면서 야식까지 땡땡땡 하다가 그냥 완전 거의 그냥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먹고 그러다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비밀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 그러니까 똑같은 A양과 B양은 똑같은 1800칼로리를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A양은 1800칼로리를 다 소비를 했어요. 근데 B양은 1350칼로리밖에 소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50칼로리는 지방으로 우리 몸 어딘가에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내가 섭취한 칼로리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1200칼로리를 먹었다. 그런데 나의 기초 대사량은 1100칼로리다. 그럼 100칼로리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누가 더 건강할까요? A양과 B양. 몸무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A양과 B양 몸무게는 똑같은 55kg인데 이거는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A양은 체지방이 33%고 근육량은 아주 조금. 그 다음에 B양은 체지방은 25%인데 근육량이 많아. 그럼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B양이 건강하겠죠? 사이즈가 중요해요. 근육과 지방은 같은 무게일지라도 부피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몸무게는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사이즈가 줄었어요. 얼굴이 왠지 부종이 빠지면서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중 조절 시 반드시 사이즈를 먼저 측정하세요. 같은 크기여도, 아니 같은 킬로그램이어도 부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저희 고객님이 군고구마라고 하더라고요. 깐 군고구마가 아니에요. 지방하고 근육입니다. 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은 필수고, 다이어트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은 필수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 한국인의 단백질 권장량이라는 게 있죠. 많은 영양소 중에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단백질만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단백질은 우리 몸에 반드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권장량이 있습니다. 체중 곱하기 1g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이래요. 그런데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몸에 문제가 있다, 뭐 그렇다면 체중 곱하기 최대 2.5g까지 섭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경우는 최대 단백질은 한 2g. 그러면 제가 60kg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단백질을 120g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웨이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있었던 H사의 그런 단백질 저 잘 안 먹었었거든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웨이는 먹으면 속이 되게 편안했고, 그래서 이 단백질 추가로 섭취를 할 때 저는 이 웨이를 먹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프로쉐이프는 체중 감량을 위해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놀랬어요. 저는 이 PM의 기술력에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여기 프로쉐이프를 보면 이름도 쉐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쉐이프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여기 제품 성분 중에 그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감량을 원하겠다 하면은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되게 맛있어요. 저는 웨이에다가 어떤 맛을 6가지 맛 다 섞어봤거든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드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쉐이프에도 그 비건용 망고 맛이 있더라고요. 식물성 단백질. 그런데 우리 인체는 근육이 만들어질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다이어트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량을 원하든지 증량을 원하든지 혹은 유지를 원하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거를 원할지라도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져야 된다. 건강해지면 감량이든 증량이든 유지든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영양을 섭취할 때 체중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문제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마다 아까도 단백질은 필요 요구량이 있듯이 개인마다 최적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권장량이 우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제품별로. 근데 일일 권장량이 아니라 의학 문헌에서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용량, 이거를 최종 용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감량을 하고 싶어. 감량이든 증량이든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최종 용량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권장량을 지킬 것이 아니라 최적 용량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체중 조절. 혹시 세팅 포인트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온도 조절 장치가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인체도 특정 체중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감량을 시작을 했었을 때 칼로리를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조금 몸무게가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똥 빠지고 물 빠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 대사가 안 돼서 막혀 있던 그런 대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노폐물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좋은 영양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다이어트가 될 때, 그럴 때 세팅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PM을 만날 당시에 68kg의 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68kg의 몸을, 그러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억하기 전에 그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12kg 감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68kg가 뭐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다. 그러면 빠질 때도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 내가 68kg인 몸 상태가 그러니까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항상, 그러니까 1kg만 빠져나가도 막 공습경보가 울려요. 우리 몸에서는 빨리 이 에너지를 채워라.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또 허기가 진다라는 표현, 배가 고픈다라는 그런 표현,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막 먹어줘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영양소들을 이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물 같은 거를 먹어주면은 배고픈 것들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살짝 그 단계만 넘어가면 또다시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거든요, 체중은.
그래서 쓰리고만 잘하면 돼요. 이 PM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저가 길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파워 칵테일로 영양을 채워서, 그다음에 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좋은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주면 세포는 인앤아웃을 잘하죠. 비워내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쓰리고 중에 첫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제가 보는 쪽에 왼쪽에 꽉 막혔는데 답답하죠. 우리 혈관도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뚫리지 않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의 영양소와 산소 전달이 어렵겠죠. 그리고 그러면 세포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뇌졸중, 암, 비만 이런 것들은 대사성 질환이잖아요. 그런 세포가 정상적 대사를 못할 때 그러면 저렇게 왼쪽처럼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 칼로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만한 상태로 빠진다. 우리 제품 중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잘 섭취를 해도 혈관 뚫어주는 거는 문제 없겠죠? 뮤노겐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액티바이저 한 스푼에 사실 이 회사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뮤노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미팅 때 데모 해준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기는 봤지만 또 한 번 놀랐네요.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소로 채워주면 되죠. 피트라인만의 독자적인 균형 잡힌 영양소 제공을 통해 영양의 격차를 채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대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성분, 56가지의 그 과일, 야채, 곡물, 해조류,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알죠? 4가지 유산균, 9가지의 식이섬유, 32가지의 파이토케미칼. 숨이 찰 정도로 말해도 사실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영양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한 포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아하게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손에 그 네일 아트 막 그 리본도 달고 반짝이도 달고 그런데 그 이쁜 손으로 막 여기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는 90여 가지 반찬 다 만들어 드실 수 없잖아요. 그냥 한 봉이면 끝나는데 참 쉽죠잉. 엄청 쉬워요잉.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에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이 1.9에서 2.8리터 정도래요. 그러면 1.9에서 2.8리터 정도를 채워줘야지만 되는데 자랑처럼 저는 물 거의 안 먹어요. 그러면 저 속으로 그래요. 그게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 하는데 의사가 2리터 물만 제대로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수분 섭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물 먹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고 생기게 하는 수분 유지, 세포 내의 비밀이 있거든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세포 내액이라는 것은 귤로 말하면 귤 색색이 안에 들어있는 물, 그리고 색색이 바깥에도 물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 귤 한쪽 까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눈,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침, 이런 곳에 있는 점막에 있는 그런 거는 세포 외액.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포 내액. 그러니까 세포 내액은 2, 세포 외액은 1. 2대 1의 비율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세포의 신진대사,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이런 게 어렵다고 합니다. 세포막과 물의 클러스트. 지난번에 주현우 사장님이 그 영상 찍어서 올린 거 있죠. 우리 리스토레이트 마시면 리스토레이트 그 전화가 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의 클러스트, 물의 분자 그 단위를 클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온수, 우리 그 리스토레이트가 거의 이온이잖아요. 물에 녹는 순간 이온화가 된다고 하죠. 이온수가 가장 미세한 입자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물 박사님들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물을 이제 찾았는데 그게 프랑스 루르드 지역에 있는 샘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샘물을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안에 그 용존되어 있는 미네랄 수가 46가지였대요. 그래서 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일수록 물 분자가 작게 쪼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수박은 뭐 사람들이 그 수박 먹으면 소변 많이 보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물 분자 클러스터가 작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생수, 지하수, 증류소, 수돗물, 우유 단위로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뭐 우유 뭐 좋다고 많이 먹지만 이게 수분의 기능은 못한다. 수돗물도 수분의 기능은 못한다. 자, 물에다가 우리가 이 먹는 미네랄수죠. 이 미네랄수를 물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1리터나 2리터 물에 한 포나 두 포 정도를 타서 수시로 한번 드셔보세요. 미네랄 해독은 필요 없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함과 동시에 미네랄을 채우는 내 몸을 위한 해독 관리다. 몸속에 부패하고 정체된 노폐물은 쌓이고 쌓여 독이 됩니다. 독은 우리 몸을 산소화시켜 피곤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피부 트러블, 불면증, 부종, 생리 불규칙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현대인들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피곤하고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이 미네랄이 해독 주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빼내줘야 될 것들을 빼내주지 못하니까 몸에 그런 독이 쌓인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독이 막 어떤 포이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 그런 것들을 배설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 미네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그 금속성 미네랄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10%밖에 안 되고 킬레이트 미네랄 같은 경우는 4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콜로이드 미네랄은 98% 흡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에서 추출한 안전 유기 미네랄 이라고 합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은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적혈구의 700분의 1 크기로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장을 통과할 때 인체의 98% 흡수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미네랄이 정말 중요한 성분인 것 같아요. 반드시 먹어줘야 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쓰리고를 다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쌓여있는 체지방을 빼내야 되는데 체지방 1kg는 7,700칼로리래요. 그러면 내가 7,700칼로리를 줄이면 체지방 1kg를 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일 권장량이 남자는 2,500칼로리, 여자는 2,000칼로리예요.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 1,200칼로리로 내가 칼로리를 낮춘다고 할 때, 하루에 1,200칼로리로 낮춘다고 할 때 한 800칼로리를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흘 정도 지났었을 때 내가 체지방 1kg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이 1번이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식사 조절 없이 운동만으로는 체중 조절이 오래 걸린다. 체지방 1kg를 줄이기 위해서 수영을 내가 선택했다면 숨도 안 쉬고 15.4일을 해야 돼요.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빨리 걷기 31일 동안 해야 돼요. 그동안 안 먹나요? 운동하고 나면은 그 보상 심리에 더 먹던데, 제가 정말 네? 제가 다이어트 코치로 10여 년을 지내오면서 정말 저도 제 몸 관리 열심히 잘 해왔거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제가 운동클럽을 오픈을 하면서 그 점핑클럽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점핑클럽 운영을 할 때 운동을 저도 이제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밤에 들어오면 허기가 지니까 먹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왜 먹었냐? 운동했으니까 보상심리가 발동이 돼서 더 먹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씩 야금야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 제가 예전에 뱃살이 조금 나와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를 해봤거든요.
수천 번을 해도 안 빠져요. 나도. 정말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요. 나도. 정말 안 빠져가지고 아 진짜 막 운동으로 살 뺀다라는 건 정말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건강한 다이어트의 팁은 식단이 80%예요. 저열량, 저당지수, 저콜레스테롤, 건강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수분, 식이섬유와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아까 우리 쓰리고에 다 있었네. 쓰리고에 적절한 운동, 수면. 여기까지만 채워주면 우리 셰프는 그냥 이거 오토식 2가지만 먹어도 이 정도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된다. PM은 선택이 아닌 필수.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봐봐요. 이런 그런 식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PM은 정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맞나? 아무튼 anyway. 근데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PM은 필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1년 후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직 40대니까, 40대 초반이니까, 1년 후에도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제 목표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PM이라는 이름은 프리미엄의 약자라고 하죠. 프리미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PM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우아하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이 여인처럼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세계 최고령 모델 카르멘 델로 피체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85세 때 찍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85세 때에도 25년 후에 제 모습이거든요. 25년 후에 저는 이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PM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PM 인터내셔널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애치사를 제가 선택했었을 때도 되게 건강적으로 안 좋을 때였었고 건강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나쁜 회사여서 제가 PM을 선택한 거는 아니고 아까 서두에 주현우 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지금은 레드오션이에요. 피 튀기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PM인가? 왜 내가 글로벌로 보면 허벌라이프가 전 세계 3위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3위 뭐 그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회사가 45년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 PM은 지금 48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죠. 딱 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매출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 PM이 곧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설명에서 들었어요. 비타민, 미네랄 고갈 시대에 있고 누구나 다 이 PM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잡아야 하는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정말 먹거리들이 너무 정말 우리 그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들이 넘쳐나요. 아까 맛없는 고기는 없다라고 하는 그 동영상의 그분처럼 그 젊은 인력들이 그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고 저는 PM을 선택한 거는 이 피 튀기는 시장에서 단연 PM만 갖고 있는 그 솔루션이 있었고 제가 정말 이런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벌을 하면서도 물론 허벌이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뭐
뭐 피나는 노력도 했겠지만 좋은 원료를 쓰고 좋은 그런 그 기술력도 갖고 있고 했지만 PM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회사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규칙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반드시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 바뀌는 규칙에 따라가겠다. 제가 그 허벌라이프에 있을 때 정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이만한 제품에 이만한 효과에 이만한 보상을 주는 그런 회사라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보다 더 좋은 회사, 이보다 더 좋은 보상 플랜,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그 효과를 주는 제품이 있다면 나는 두말도 않고 가겠다. 그런데 5년이 걸렸어요. 내가 그 20년 동안에 그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고 5년 전에 찾아왔지만 되게 무시했어요. 어디 감히 논이주스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주스 따위가 이 허벌 코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그 권유를 하니까 막 정말 무시했어요. 진짜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5년을 버티다가 그 구명 그 아까 그 구명 호수를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PM 만난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그러니까 흥분됩니다.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Q&A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 자료가 많은데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질문에 뭐 얼만큼 답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Q&A 시간을